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반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. 예전과는 약간 다른 건, 지난 며칠 전과는 약간 다른 거는, 지금까지는 이제 뭐 1%, 2% 상승이 자연스러운 거다, 당연한 거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. 왜냐, 하락했던 게 있으니까 그만큼 상승하는 거다.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오늘은 뭐 그 정도 이야기만 조금 좀 바꿀까 싶습니다. 오늘부터는 뭐 조금 정상적 뭐 2%, 뭐 1%, 2% 급등할 수 있죠. 급등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반등에 대한 피로감 누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어젯밤에는 좀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점이 조금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뭐 이제 뭐 반등도 뭐 좀 피로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당장 오늘 밤에 들어가서 막 숏을 사면 돼요? 안 되죠. 기다려야 됩니다.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에서 안 멈췄잖아요. 일시정지하고 나서 또 멈췄어야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멈추고 더 올랐잖아요.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제 반등세가 좀 누적이 돼서 조금 이제 좀 예전과 좀 다른 양상, 며칠 전과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드리는데 그렇다고 당장 오늘 밤에 막 뭘 하면 안 되죠. 가만히 있어야죠. 아직까지는요. 그죠? 이런 모습들.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가운데 뭐 하여튼간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일단 뭐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어요. 중요한 저항 부근에 지금까지는 좀 뭐 별 의미 없는 저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좀 무거운 저항, 좀 중요한 저항들에 와 간다. 중요한 저항들 부근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예전과는 지금 뭐 지난 4거래일, 5거래일과는 약간 좀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. 예를 들면 뭐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와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4540이란 자리 왜 중요하냐? 여기 중요하다. 뭐 이런 자리 부근에 왔으니까 이런 부분 영향권에 들어왔다. 그러니까 예전과 좀 방향이 다를 예전과는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다. 예전엔 탄력적으로 치고 올랐다면 지금은 뭐 이제 조금 좀 여기 어딘가에서 좀 그냥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뭐 좀 싸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. 나스닥도 그래요.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딘가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뭐 줄거놓은 라인들 나중에 차트 멈춰 놓으시고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과는 달리 뭐 조금 더 무거운 저항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고 하나 좀 더 덧붙여서 보자면은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예전에는 어땠어요? 예전엔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죽었는데 이제는 이 죽는 속도가 약간 좀 낮아지고 있죠. 예전엔 급속히 죽었는데 지금은 조금 천천히 죽고 있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폭은 여전하다는 거.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전과는 그 어떤 반등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런 걸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게 천천히 죽는다 이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 UVXY를 베팅해야 돼요? 그런 얘기는 아니죠. 기다려야 된다고요. 아직까지는요.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왜 이걸 매수를 해야 되죠? 아니죠. 가만히 있어야 돼요.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. 이게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일봉 캔들 차트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선으로 그거 보면 약간 보이시죠? 예. 요렇게 신나게 죽던 놈이 살짝 이제 그 살짝 죽는 속도가 어젯밤부터 좀 느려지기 시작했죠. 이런 점들. 이제 이런 점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. 아무튼 그건 이제 미래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 다만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런 중요한 저항권 부분까지 올라왔고 뭔가 반등의 탄력에 약간 좀 이제 좀 뭔가 그 예전과 다른 변화의 바람이 좀 불어온다.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유효한 거죠, 일단.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. 어제 밤 같은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. 계속 뭐 긴축 우려 이러면서 여전히 여전히 금리들은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. 10년물 국채금리 신나게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 신나게 올랐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어젯밤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 차는 뭐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시장의 우려는 계속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금리가 이제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생각을 했던 부분과는 약간 좀 달라진 게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FOMC 회의 전에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
FOMC 회의 끝났으니까 좀 조정 주지 않겠어 싶었는데 여기다 파월의장이 이틀 전 밤인가 하여튼 스피치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끼얹어 버렸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쉬다가 말고 갑자기 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 상식적인 시장이고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, IT 빅테크, 그러니까 나스닥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상적인데요. 근데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또 여전히 그죠? FANG들, 나스닥이 크게 오르고 S&P가 적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. 지금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어떤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뭐 상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. 이게 결코 건전한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근데 뭐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죠. 예, 이런 점들 일단 받아는 드리고 다만 이제 야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도 S&P가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나스닥이 좀 비리비리 해야지. 그래야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좀 시장이 좀 논리적이다, 이성적이다, 아 이거 건전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. 요 정도의 이야기만 지금 어쨌든 뭐 드리는 겁니다. 뭐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무슨 일이든 있을 수 있죠. 예. 아무튼 그래서 이런 꼬라지들을 보면 여전히 어떤 개인들의 포모 그죠? Fear of Missing Opportunity 그죠? 주식 지금 안 사면 난 거지가 되고 말 거야. 아, 반드시 지금 눌림시 주식을 매수해야 돼. 뭐 약간 이런 탐욕,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그러면 안 되냐? 그래도 되죠. 예, 그래도 돼요. 그런 탐욕 심리가 계속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 하방을 보는 제 입장에서 뭐 일단 그런 거는 어떤 그 솔직히 하방 쪽에 더욱더 재료를 주는 거라 생각해요.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흐름들을 보시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조정시 매수다라고 하면서 다들 접근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어쨌든 뭐 개인들이 신나게 막 달라붙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이 소수의 큰 손들한테 주식이 들려져 있을 때 주식시장이 좋은 거지. 지금 다수의 개인들한테 자꾸 주식이 잘게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에도 계속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결코 주식시장의 건강에 좋을 거냐? 별로 뭐 지금은 오를 수 있죠. 지금 오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. 계속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국 주식시장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그래서 뭐 달러도 뭐 좀 오르다 떨어졌고 뭐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다들 지금 어떤 뭐 눈치 보기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지금 좀 쉴 수도 있죠. 달러 인덱스 올라가던 거 조금 뭐 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일단 기간 조정 과정 중인 거고요. 특별한 거 뭐 이야기해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뭐 간단히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랐죠. 예,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도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어젯밤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도 연속적인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은 이제 생긴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있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막 당장 뭐 멈추지도 않았는데 숏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. 지금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평단가 본인들 생각하셔가지고 그 약간 위험 관리가 지금 들어가는 때인 겁니다.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조금씩 뭐 나는 뭐 하루에 한 주씩 산다, 뭐 나는 하루에 10개씩 산다, 뭐 이런 생각이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죠. 이 막 공격적으로 지금 막 들이대기는 조금 며칠 정도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이번 주 특별히 뭐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하여튼 뭐 특별히 이슈가 없어요. 이슈가 없는 가운데 어떤 이런 그 기술적인 저점 매수세 뭐 이런 걸로 저가 매수세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시장이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그 분위기가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냐?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았냐?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? 이 정도 이야기 정도만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.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. 그래서 넘어가고 참 넘어가기 전에 그 홍콩 지수인데 홍콩을 지금 제가 어쨌든 계속 며칠 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마 어쨌든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거죠. 아마 이번에 이런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. 뭐 지난번에도 미국 증시 보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죠? 이번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빠지던 한 3개월간의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한 차 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그래도 좀 물론 매일매일 잘 반등이 멈추는지 더 가는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어떤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어? 어떤 이
지금 그죠? 하나, 둘, 셋, 삼산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,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홍콩 지수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. 그래서 요걸 좀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증시 같은 거 이 올해 1월 땡 하자마자부터 홍콩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었단 말이에요. 제 생각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자리들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도 그죠? 그때도 정확했죠. 야, 이거 쌍바닥이야 라고 개인들을 살랑살랑 그죠? 니네 좀 니네 빨리 주식 좀 사봐. 여기 쌍바닥이야 라고 살랑살랑 꼬시지 않았습니까?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요. 지금 미국 증시 지금 S&P 어때요? S&P도 지금 보시면 딱 정확하게 야 쌍바닥이다 그죠?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,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은 살짝 낮아졌지만 솔직히 근데 잠깐 낮아진 거니까 무시하고 야 쌍바닥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예요.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고, 코스피를 봐도 그래. 코스피를 봐도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 고점이 아니 엄밀히 따지면 여기 3월 8일날 저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거 잠깐 언더슈팅이라 쳐주고 야 쌍바닥이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이런 자리, 마치 홍콩에서 이런 자리처럼 어떤 투매 이런 거 없이 쌍바닥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, 제 생각에 약간 이 홍콩 시나리오처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든다는 거죠. 어쨌든 이런 모습 가지고 반등을 하면 이게 보시면 좀 오래 가긴 오래 가요. 예, 좀 보시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어떤 시간이 걸리거나 느리거나 깝깝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멈추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또다시 어떤 꼭지점 덩어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거 보면서 한번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. 요거 보면서요. 홍콩 같은 경우 어쨌든 전형적인 어떤 하락 추세, 완연한 하락 추세 잘 보여주고 있고, 그 와중에 기술적으로 이게 어쨌든 그 항생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게 많은 거예요. 이게 예를 들면은 위쪽에 이렇게 고점 테스트하는 과정들에서 사람들 심리를 얼마나 이게 괴롭힐 수 있느냐, 뭐 이런 부분들, 또 그리고 저점과 저점 뭐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사람들을 반등으로 유인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좋은 예시로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 마치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약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자리 정도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어떤 눈에 띄는 투매 이런 건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없다라는 거. 물론 뭐 유럽과 홍콩은 좀 많이 빠지긴 빠졌었는데 이걸로 다 끝났냐? 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. 어쨌든.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뭐 홍콩 증시 이런 일들이 있었다. 당시의 차트 보면서,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S&P나 뭐 코스피를 보면서 이런 때라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재료만 한번 던져드려 봤어요. 여기까지 하고요. 코스피는 뭐 당연히 그죠? 어제 밤에 말씀드렸던 부분 풋옵션들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어제 지지력을 붕괴시켜 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하고 풋옵션이 반토막 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고요. 마침 미국도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. 근데 이거 이제 반등을 해도 이제 아무튼 우리 잘 봐야 되겠죠. 저항이 어디 있다?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되겠다. 근데 그렇다고 당장 오늘 야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당장 숏포지션을 사야 돼요? 아직까지 그거 아니죠.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이게 숏포지션이 이래요. 이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돼야 되는 거지. 이게 뭐 추격해서 지금까지 코스피에서 좋은 꼴을 봤던 거는 추격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죠?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, 뭐 기존에 많이 잡으셨던 분들은 좀 이제 위험 관리들, 본인의 평단가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평단가 고려해서 위험 관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물론 전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. 전 계속 가만히 있을 거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죠? 더 올라가겠다. 지금 보시면 저항 돌파 한착하고 있잖아요. 더 올라가면 이상하냐? 아니, 이상하지 않아요.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.
그 진짜 중요한 자리는 1340인가 뭐 요런 자리인데, 솔직히 이 자리를 너무 지난번에 쉽게 붕괴하는 듯한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아마 1340짜리 결과적으로 아마 테스트 하겠다는 의미일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?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. 하여튼 요즘 긴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시끌시끌합니다.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페드 공격적 긴축 우려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, 뭐 일각에서는 뭐 페드의 긴축 우려를 소화했다,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소화가 잘 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뭐 골드만 같은 데서는 5월달, 6월달에 기준금리 50bp씩 두 번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, 그러면 금리 그럼 기준금리 그럼 바로 5월, 6월달 되면 바로 1%예요. 그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, 또 파월 의장이 요즘에 생각을 좀 고쳐먹고 있죠. 그래갖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써있더라? 물가 너무 높다,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요게 진짜 긴축이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긴축 속도인데, 이거 우리 소화할 수 있을까? 이거 우리 금융시장에 소화할 수 있겠어? 전염병 때문에 이 회복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의 엄청나게 빠른 긴축, 이런 긴축 속도를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. 그죠? 이거 소화되겠어? 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하여튼 뭐 제가 뭐 결론을 내드리진 못하겠고, 전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고요. 이게 뭐 소화해서 오른다라고 하는데, 긴축 우려가 이게 소화될 만큼 그렇게 지금 만만하게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다. 이거 소화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뭐 제 생각은 이야기해 드리는데, 하여튼 뭐 일단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직접 결론 내리셔야죠. 그죠? 투자는요.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.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해볼게. 네,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한번 뭐 생각들 잘들 해보시고, 오늘 뭐 딱히 제 생각에 특별히 할 거 없으니까 책이나 보시고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